여기 진도까지 끝내면요 더 이상 미분은 제가 수업을 할 게 없어집니다. 예. 사실상 개념은 다 끝났어요. 오늘 것까지 수업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속감이랑 속가적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여갖고 비중 자체가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3점짜리 문제로 나와서 막 그렇게 요즘은 속감이랑 속가적 문제가 비중 있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적분에서는 속감이 속가적 문제가 무조건 거기서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근데 속감이 속가적 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미분 파트에서는요, 이 4차 함수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더 이상 이제 설명할 내용들이 끝납니다. 더 개념 수업을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제 적분을 시작하겠죠. 이제부터는 적분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단원이 끝나게 되면요. 자, 자, 4차 함수가요. 일단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4차식이니까 4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죠. AX의 4승에 BX의 3승에 CX의 제곱에 그 다음에 BX의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는 항이 5개가 있어요. 4차 함수는. 그치. 4차 함수니까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 A는 0이 안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 분명히 3차 함수 개형은요. LGX라고 했을 때 A, B, C, D 이걸 이렇게 할까? Px를 할까요? Px 함수는 QX제곱 RX, PQRS P가 0이 아닐 때요. 자, 3차 함수 개형은요. 이게 이런 개형 하나 이런 개형 하나 이런 개형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함수를 제가 이렇게 딱 찾게 되면요. 어디였어요? 자, 얘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죠? 제가 도함수의 부자가 무슨 약자라고 했던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도된 함수. 그래서 영어로는 derived function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도함수예요. 유도된 함수다라고 했어요. 그냥 혹시 기억하시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조칭을 했어요. 물어보신 거예요. 선생님 오늘 왜 그러세요? 예? 오늘 왜 그러세요? 아까 당근에서 벤치 보고 지금 약간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약간 멘탈이 살짝 지금 며칠 전에 청소기 주문했잖아요. 청소기가 이게 내가 72만 원 주문인가 그렇게 주고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거 주문해놓고 지금 또 벤츠를 들고 보니까 큰일 났다. 돈을 모아놨다고 다 쓰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 선생님 벤츠 타신다고요? 예? 벤츠 타신다고요? 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사실 벤츠 나도 별 마크 탄 거 한번 타보고 싶고. 내가 평생에 외제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 아빠 차도 외제차. 엄마 아빠 차니까. 부자시네요. 엄마 아빠가 벤츠. 왜냐면은 지금 제 차가 저희 엄마가 끌던 차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엄마가 그 차를 처음 뽑아서 타고 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엄마한테 갔다가 다시 아빠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온 거야 그 차가. 유서가 깊네. 유서가 깊은 차입니다. 1인 소유예요. 우리 가족 이외에 떠난 적이 없던 아이인데 저 아이를 또 떠날 생각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너무 아쉽고 약간 나한테는 가족 같은 아이거든 그 아이는. 내 영혼이 약간 들어가 있는 차예요. 내가 쓸고 닦고 맨날 세차장 가고 맨날 손세차 해주고 그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피시니까 그 차에 담배 냄새가 아주 그냥 쩔어 있었거든요. 그 담배 냄새 빼는데 얼마 들었냐면은 담배 냄새 그 업체를 불러야 돼 사람을. 왜 그 세집 증후군 이런 거 없애주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그 차에 쩔어있는 담배 냄새를 빼주는 것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작업을 6시간인가 7시간 동안 그 차에만 매달려서 하시는데 그때 얼마 주고 내가 그거를 했냐면 30만 원인가 주고 했어요. 도저히 차를 탈 수가 없더라고. 차에 타는 순간 그 담배 쩐내 있잖아. 그 냄새가 너무 심한 거야 진짜.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5년 6년을 탄 차를 다시 떠나보내줘야 되나 그 아이를. 학교에서 타시면 안 돼요. 몰라요. 자, 그리고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렇게 x가 접하게 생겼고요. 얘는 x가 이렇게 안 만나게 이렇게 붕 뜨는 거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도된 함수 도함수에서 얘네가 중요합니다. 얘네. 그냥 0이 되는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0이 되는 애들 중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게 3차뿐만 아니고 4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발생하는 거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3차 함수,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도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도함수가 중요한 거겠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4차 함수의 도함수, 이 녀석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예, 3차가 나오죠. 3차가 도함수가 됩니다. 그래프가 대형이 경우의 수가 졸라 많아지기 시작하겠지. 그럼 봐봐요. 자, 제가 3차 함수 그래프를요 여러 가지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의 기준으로 순서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자, 근데요 가장 먼저 일단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 노란색 분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네요. 아, 이 노란색 나 안 좋아하는 노란색인데. 아이씨. 아, 이거 레모나 노란색 되게 많이 풀어지는데. 아이고. 약간 센 노란색이 좀 오래 가거든. 이거 너무 경도가 약해. 액수를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부호분화가 생기는 부분이 여기 두 군데가 있지. 아, 세 군데 죄송해요.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y는 f'x의 개형이 됩니다. 내가 fx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 개형을 그려보면요, 이 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순간 스테이블 0이 됐다가 양수로 바뀌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입니까? 여기서 극소를 갖겠네요. 맞아요? 그럼 모양이 뭐 대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쭉쭉쭉쭉쭉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다가 3차 함수의 극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울기가 최소가 되죠. 저 구간에서요. 음수 쪽으로 최소가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요, 제가 이 점이 되는 아이가 기울기가 한 점밖에 없지. 뚫고 지나갑니다. 여기서요. 이게 무슨 애예요? 변곡점입니다. 여기가요. 4차 함수는요, 변곡점이 한 곳에서만 나오지 않아. 변곡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굴러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다가요, 자, 쭉 올라갈게요.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얘는 계속 양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접선 그랬을 때 계속 양수로 계속 증가하니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랬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됩니다. 그랬다가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다시 여기서 증가 형태로 슉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여기 요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구간에서 가장 최대지, 극대니까요. 그럼 여기 점을 지날 때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변곡점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슉 바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순간 변화율이 다시 0이 됐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 음수 쪽으로 다시 패턴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요, 여기서 꿀렁,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다시 한번 슉 가다가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을 여기서 한번 또 바뀌면서 꿀렁. 그래서 얘는요, 크게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아래로 블록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위로 블록 하나가 붙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값? 극대, 극소, 극소. 얘는 극값을 3개를 갖는 4차 함수가 됩니다. 극값을 3개를 갖는다? 그럼 도함수의 실근이 몇 개였다는 거예요? 3개. 3개였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몇 가지 좀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까? 선생님, 극단적으로요, 3차 함수가요,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만큼 더 많이 올라가고 얘는 이만큼밖에 안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까? 아니요. 그때는요, 이거 잘 생각해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얘가 적게 내려가 있잖아. 그때는요. 그때에서 극소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떨어질 때요. 극소가 졸라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극값까지의 높낮이랑요. 여기 극도에서 여기 극도까지의 높낮이가 차이가 생깁니다. 3차 함수 도함수 모양을 x축과 만나는 그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 여기 둘러싸인 면적의 크기가 있지. 면적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팩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안 할 겁니다. 왜? 적분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적분 파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높낮이가 왜 바뀌냐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분까지 배우셔야 4차 함수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차 함수랑 3차 함수는요. 미분 파트만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요. 미분과 적분이 같이 통합돼서 한 문제에 같이 아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 보시면은 미분만 따로 푸는 문제가 있는 거는 거의 드물고요. 미분이랑 적분이 같이 섞여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적분 파트 문제는 미분 파트가 같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원 문제가 뭐예요? 도함수 활용입니다. 단원 명 자체가요. 도함수를 활용한다 그랬어. 여기가 실질적인 수능 킬러 문제 파트가 다 응축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높낮이가 바뀐다는 건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접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네요. 그렇네요. 부호 변화가 일어나네요. 일단 여기랑 여기가 중요한 거겠네요. 그럼 얘는 도함수가 무슨 근에 같습니까?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요. 한실근과 중근을 갖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관찰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럼 이 점에서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음수에서 0이 됐다가 양수로 가니까 여기서 극소값을 가졌겠죠. 오, 그래요. 여기서 극소값이 됩니다. 이렇게요. 극소값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순간 접선의 길기가 가장 최대치를 찍었겠지. 그림을 조금만 더 예쁘게 그릴게요. 제가요. 자,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정확하게 변곡점입니다. 여기에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트랜지션이 생기는 거죠. 그 트랜지션이 생겼다가 봐봐 다시 올라간다. 여기 뚫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여기 봐봐.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지. 0. 여기서 순간 스트레인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여전히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어때요? 여기서만 0이었던 거고 여기랑 여기 넘어갈 때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바뀝니까? 그대로 양수를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시 증가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4차 함수 그래프가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3차 함수 모양 중에서 이 모양 있지. 이 모양의 일부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여기에서 접하는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이에요. 이것도. 변곡점. 그랬다가 다시 아래로 블록인 게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거요. 4차 함수인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거 무슨 값? 극소값. 이거 무슨 값이에요? 무슨 값이에요? 무슨 값이에요? 무슨 값이에요? 여기 봐봐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죠. 증가함수네요. 여기 증가함수네. 자, 입실명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갔어? 대소 비교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증가함수네요. 증가함수인데 어떻게 극대극소로 나갑니까? 무조건 큰 쪽이 계속 큰 쪽만 있어야 되고 작은 쪽은 작은 쪽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양끝과 비교했을 때 얘가 작고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야. 크기 순으로 올라가는 대소 비교가 되면은 걔는 극대극소가 아니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3차 함수가 무슨 근을 가질 때? 실근 하나만 가질 때. 즉 도함수가 실근 하나만 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실근을 간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무슨 모양이 되겠습니까? 예,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요. 극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극소가 됐다가 여기에서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자, 얘를 조금 펑퍼지 만들었죠.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최대였다가 여기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바뀌겠죠. 그런데 여기가 또 문제지. 얘도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인데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순간 변화율이 0이었지만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뚫고 지나가는데 모양이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이죠. 사실상 얘랑 모양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에서 접선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거예요? 0인 거예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게요.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알겠지만 이렇게 꼴렁꼴렁꼴렁꼴렁꼴렁꼴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반드시 합쳐서 몇 개 가져야 돼? 3개를 가져야 돼요. 3개. 3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얘랑 얘는 극대값, 극소값이 통틀어서 몇 개 있어요? 합쳐갖고? 1개만 있습니다. 1개만 있어요. 그리고 얘 봐봐. 극대값이 몇 개입니까? 1개예요. 극소값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극대값이 2개면 극소값은 반드시 몇 개예요? 1개겠지. 왜? 최고 차이 개수가 뒤집어 있을 상황이니까 모양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극대가 2개면은 반드시 극소가 하나가 위치해야 돼서 4차 함수는요. 극값을 3개가 되는 게 끝입니다. 근데 극값을 2개 가질 수 있어요? 4차 함수가 극값을 2개 갖는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일단 여기 상황이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어떻게 적절하게 잘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못 만듭니다. 4차 함수는요. 왜요? 근데 4차 함수가 이런 모양 말고도요. 그러면은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봐봐. 이게 3차 함수지. 3차 함수인데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도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에서 부호변화가 생기니까 여전히 이 녀석들 극소입니다. 극소인데 얘는 모양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변곡점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요. 그냥 모양이 여기에서 비대칭으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변곡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탁 접선을 그려갖고 여기에서 X축을 그려서 부호변화가 생기게 발생하면요. 모양이 뭐랑 똑같냐면은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되거든요. 무슨 함수랑 똑같겠어요? 2차 함수 모양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얘도 극소가 하나만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4차 함수 개형들이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크게 4가지 개형이 끝입니다. 그 4가지 개형의 모든 특징들이 뭐예요? 극값이 홀수개가 나오는데 1개 또는 3개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4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어요? 됐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4차 함수 그래프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마세요. 환기 좀 하죠. 뭐 하려고 그랬지? 너무 히터를 내가 낙낙하게 틀어놨구나. 니네가 잠이 그냥 솔솔 오네요. 자, fx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베이스라인 그려놓고 뭐 하면 돼? 4, 3, 2, 1 여기에서 뚫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겠죠? 보입니까? 보여요? 그럼 얘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떨어진 간격이 다 어때요? 이게 다 대칭이지? 누구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인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간격이 다 같게 돼 있으면요 얘는 비대칭이 아니고 4차 함수 중에서도 대칭성이 있는 4차 함수입니다. 근데 아까 그린 거는 대칭성을 내가 반영을 안 해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케이스가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딱 간격이 똑같은 근간격이 돼 있으면요 얘는 무조건 대칭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함수를 좀 그려볼게요. 제가요 fx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승 아우 어려워. 저 어때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왜 못 그려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자 베이스라인 그려놓은 상태에서 앞에 거 바꾸면 x3승에 x-4 더하기 5가 된 거 보입니까? 무슨 근이에요? 삼중근이에요. 삼중근이면 x축으로 어떻게 뚫고 지나가지? 아 이거 말 다 해버리네. x축으로 뚫고 지나가지. 얘는 그래프가요. 베이스라인 y는 5를 딱 이렇게 그려놓고요. 4에서 뚫고 지나가고요. 0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됩니다. 뚫고 접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중간에 교차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모양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0,0이 됩니다. 여기가 4,0이 되고요. 어떻게 그리시는 건지 알겠어요? 선생님 진짜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네,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갖고 뭐 하면 되겠어요? f'x를 조사해보면 되겠죠. f'x가 4x의 3승에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 보시면은 4x 제곱으로 묶었을 때요. x-3이 되는 거 보여요? 그쵸? 그럼 봐봐요. 도함수 모양이요. 3차 함수니까 이거 지울게요. 도함수가요. 봐봐. 3에서 어때요? 뚫고 지나가지. 이것도 3차 함수야. 근데 여기에서 어때요? 접하지. 0에서 접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부호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반드시 부호분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이 위치 찾을 수 있어요? 변곡점의 위치네요. 아까 이 뭐라고 했었죠? 여기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어. 이렇게. 필기 안 맞아. 됐다. 이 정도는 맞겠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1대1 관계가 되는 거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럼 얘는 변곡점의 위치 기준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은 여기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3이에요. 3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요. 이거 얼마큼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지. 이거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1만큼 떨어져 있지. 네, 그래서 여기 숫자만 보더라도 이게 3대1 관계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3대1 관계 쓰는 거는 언제만 쓰는 것 같아 얘들아? 4차 함수 중에서도 이런 삼중근 형태의 직선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요. 이렇게요. 뭔지 알겠습니까? 3차 함수는 언제 그리는 거였었어요? 그 2대1 관계 쓸 때? 극대나 극소점 중에서 접선 그렸을 때 이거지. 그쵸? 4차 함수는 접선을 어디서 그렸을 때냐면은 변곡점도 아닌 순간 스테이블이 되는 부분에서 접선 그렸을 때 3대1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럼 봐봐요. 제가 이제 함수를 또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 새끼는요. 그냥 대칭성이 있는 함수가 아닙니다. 메이커 함수. 이 메이커예요. 브랜드 함수입니다. 얘 무슨 차항으로만 돼 있어요? 짝수 차항으로만 돼 있지. 무슨 함수예요? 메이커입니다.
길을 파버리니까 자, 우죠 우 이거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말주. 근데 기랑 우라는 말이요 이게 일본 잔재어기 때문에 기랑 우가요 한자어로 짝수 홀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짝함수 호람수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도 기함수 우함수가 입에 뱄어.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는 짝함수 호람수로 가르쳐야지 라고 하면서도 또 무의식 중에 기함수 우함수라고 나와.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입에 배니까 안 풀어져. 이게 계속 구전되는 것 같아. 니네 세대 때 그거를 끊으세요. 현석쌤 선생님이 그렇게 끊으셨어요? 나 이게 안 끊겨 자꾸. 나는 기함수 우함수가 편하거든. 근데 교과 과정에서는 짝함수 호람수로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기함수 우함수 쓴다며. 아예 짝함수 호람수라는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래요. 이게 제대로 다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들조차.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수학이 참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 내용 틀이 변하는 게 없는데 용어를 자꾸 바꾸고 그래도 짜증나는 게 교육과정을 자꾸 순서를 바꾸지. 왜 교육과정을 그대로 놨는데 왜 자꾸 순서를 바꾸는 거야 짜증나게. 교육과정을 왜 바꾸는 거야? 왜 바꾸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아니 바뀌는 건 둘째 치고 왜 단원 순서를 자꾸 1학년 때 배웠던 걸 2학년 때 올리고 2학년 때 배웠던 걸 또 1학년 때 올리고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단원 순서를 바꾸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싫어 진짜. 왜 단원 순서를 바꿔? 우리 때는 고1 때 삼각함수가 있었거든. 니네 때는 고2 때 삼각함수가 있잖아. 교육과정 개편이 좀 어쩌겠는데 진짜로 못 바꾸면 당연히 순서를 그 밑에 fx 그래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아니 오 그리고 맞아요. y o 그린 거가 똑같아요. X 제곱 그리고 x제곱 못 보세요. 0 Y 이렇게 된 거고요. 0에서 무슨 근을 갔습니까? 중근. 여기에서 뚫고 갔다가 0에서 튕겨 나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려지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정확하게 여기 레벨도가 그림이 조금 대칭이 삐뚤어졌네요. 대칭성을 좀 있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그렸을 때 이 녀석이 y는 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 물러 아래로 발로 바뀌는 이런 변곡점도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y축 대칭함수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요 이 새끼는요 극값을 어디서 가져요? 이미 0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0에서의 극값이 0,5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럼 여기 있는 극소값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또 미분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 미분해서 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도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f'x가요 4x의 상승에 마이너스 8x가 나온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얘를 x로 이렇게 4x로 묶으면요 4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 2가 된 거 보여요? 네. 그쵸? 여기가 루트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봐봐 극값의 위치가 지금 루트 2니까 f 루트 2가 뭐가 나오겠어요? 루트 2의 4승이니까 4가 될 거고요 루트 2의 2승이니까 8 더하기 5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요. 아닌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1이 돼요. 이렇게요. 1이 됩니까? 그럼 여기도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루트 2대 2. 루트 2대 2. 그 루트 2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평균 약분은 1대 루트 2 관계가 성립합니다. 비율 관계가요. 언제일 때? 이 1대 루트 2 관계 쓰는 게 그럼 정해져 있겠지. 언제만 써야 돼 저거는요? 3차 함수는 언제일 때 1대 루트 3 관계를 썼었죠? 변곡점에서 슉 베이스라인 그렸을 때 떨어져 있는 곳까지의 극소값 위치로부터 1대 루트 3 관계였었죠. 여기 3차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변곡점 기준을 여기서 그렸을 때 여기에서 1대 루트 3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맞아요? 네. 4차 함수는요 이게 되게 까다로워.
축대칭이 되면서 극대극소의 위치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값의 위치가 똑같이 이루고 있어야 돼. 똑같이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뭘 그려야 돼요? 극대값에서 접선을 그립니다. 얘는요. 얘는 변곡점에서 지금 어떻게 했었어요? 변곡점에서 베이스라인 그렸었지. 그리고 얘는 어디서 그렸었어? 또 어디서 그렸었어요? 극소값 또는 극대값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2대1 관계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얘는요. 4차함수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접선을 그려야 돼요. 언제일 때? 대칭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4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이렇게 접선 그려놓고 여기 극소값까지 1대 루트 2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1대 루트 2 관계가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비율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이러면요. 무조건 이게 대칭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 1대 루트 2 관계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차보다는 4차가 쓰는 게 더 까다로워요. 비율 관계가요. 왜? 쓸 수 있는 조건이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게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대 루트 2 관계가 되죠. 실제로 구해봐도 여기 루트 2니까 여기가 있으면은 1대 루트 2 관계가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게 4차함수 정특이에요. 4차함수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대칭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지. 대칭성이 있는 경우는 오로지 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 4차함수 중에서요. 이런 애들인 경우 아까 봤던 것처럼 3차함수인데 3차함수가 3중근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3차함수가 3중근을 가져서 이 3중근 위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때요. 이러면 무조건 대칭성이 보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2차함수 모양이랑 똑같겠지. 살짝은 달라. 왜냐면요. 2차함수는요. 만약에 뭐 여기가 똑같은 점을 지난다고 한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해야 돼. 2차함수는 여기 뚫고 지나간 점이 여기서 교차가 한번 발생합니다. 중간에 4차함수는요. 약간 턱이 더 뚱뚱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2차함수는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4차함수는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걀형과 주걱턱 모양이에요. 4차함수는 주걱턱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칭성은 대칭축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생각해도 이거 내겠습니까? 문제에서? 내겠어? 기껏 해봤자 이거 극소값 하나만 있고 대칭성이 있는 문제인데 굳이 4차함수에서 이런 걸 보기 말고인데 제일 기출문제를 굳이 내겠어? 난 저거 기출문제로 내는 거 거의 본 적 없습니다. 학교 시험조차 해도 저 개형 자체가 안 나와요. 거의 나오는 거는 2개형 아니면요 2개형입니다. 거의 2개 중에 하나만 나오고요. 이거는 문제 풀 때 한 번은 고민을 해볼 법한데 이게 답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4차함수도요. 어쨌든 도함수의 개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4차함수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도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일반적으로 그리는 걸요.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도함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y는 0입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릴까? 도함수를. 그래요. 이게 도함수입니다. 어때요? 계산 망측하게 생겼어요? 계산 망측하게 생겼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좀 그려보려고 하죠. 이게 도함수예요. 자, 이제 원함수 그래프를 좀 제가 그려볼 텐데요. 선생님, 도함수가 불연속인데요? 그럼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도함수가 그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원함수는 연속이었던 건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지. 봐봐. 여기에서 지나갈 때는 모양이 음수 쪽으로 접근하고 있죠. 맞아요? 음수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무슨 함수였겠어요? 위로 블록으로 감소하고 있었겠어요? 아래로 블록으로 감소하고 있었겠어요? 아래로 블록이겠죠.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다는 느낌 보이십니까? 증가함수잖아요. 왜냐면 F'X가 계속 음수긴 음수인데 증가 형태니까 아래로 블록인 감소 형태로 나와 있었겠지. 그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구간이 점프하지. 여기에서 그럼 뭐 모양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얘가 F'X가요. F'X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F'X가 감소하는 형태인데 뭐예요? 항상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감소인데 양수야. 그럼 여기서는 위로 블록인 증가 형태로 슉 하고 증가했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뾰족한 첨점이 생기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서 여기에서 구간 점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간 점프가 생기는데 보호 변화가 일어나지. 그럼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극값이죠. 무슨 값? 극소값이 되는 거지. 극소값을 도함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간이 점프가 되고 그 구간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있는 부분도 아예 없었겠지. 구멍이 이렇게 메꿔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니까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간 변화율이 0이 됐다가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이 됐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타고 올라가지. 쭉 타고 올라가다가 근데 얘는 몇 차 속도로 증가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얘가 1차 함수였으니까 여기에선 2차 함수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 3차나 4차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좌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가 같도록 이렇게 접합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어때요? 최대가 되겠네. 여기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뀝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최대였다가 여기서 이제 타고 내려가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호 변화가 생기지. 여기에서 그러면은 극대점이 됩니다. 극대점. 그리고 극대점이 됐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 가장 최소가 됐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겠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신경 쓰지 말라고. 일단 부드럽게만 연결하면 되는 거야. 또 쭉 올라가다가 아이고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 다시 0이었네? 그럼 얘는 변곡점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저기 극값이 아니라는 거죠.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순간 변화율이 음수가 되도록 쭉 치고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다시 순간 변화율이 최대치가 됐다가 그랬다가 또 여기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변곡 구간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이제 극소가 됐다가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fx의 개형입니다. 도함수만 있으면요 못 그릴 그래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개형은 아니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럴 거야.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데서 피크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줘야 되겠죠. 도함수가 불연속이니까. 도함수가 불연속이라는 거는 원함수가 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지. 하지만 연속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요. 연속일 수 있어. 선생님 이게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속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그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떡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요 이렇게요. 여기 구멍이 막 뻥 뚫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가능한 개형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게 연결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불연속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원함수 자체가 불연속이 되면요 당연히 도함수도 불연속이었겠지. 근데 도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해서 원함수가 불연속일까요? 아니에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린 거예요. 이걸로. 봐봐요. 도함수 모양만 있으면 원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다 무슨 점이에요? 변곡점입니다. 뭔가 그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아이가 보이면요 그 구간에서 무조건 변곡점입니다. 그 아이가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 또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바뀌는 그 경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변곡점이 될 위치라는 거죠. 이런 애들. 부호 변화가 없는 애들. 부호 변화가 없는데 뭔가 내가 그 구간에서
값이 극대가 되거나 극소, 로컬 미니멈 맥시멈이 되는 애들은요, 원함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 구간에서 최소 또는 최대였다는 얘기니까 변곡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트랜지션 그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 이게 4차 함수 내용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비율 관계만 하면요, 이제 이 단원의 개념이 끝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졸라 많이 스피드하게 풀 겁니다. 여기 단원의 기출 문제만 거의 한 50문제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